매주 목요일마다 시민들이 알아두면 좋을 유익한 건강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시민 건강 플러스. 추석 연휴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런데 명절 증후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중앙대학교 가정의학과 김정아 교수님 모시고 명절 증후군 극복법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준비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이 명절 증후군 어떤 병들을 일컫는 것인지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네, 명절 전후에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 신체적 모든 증상들을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런 증상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현상이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 나라에서도 그 나라의 문화에 따라서 유사한 현상들이 있어서 요새는 명절 증후군보다는 문화 중심 질병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문화 중심 질병이에요. 사우디에서도 이렇게 성지순례를 준비하거나 이럴 때 우리나라 명절 증후군처럼 유사한 스트레스 반응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뭐 정신적, 유체적인 현상을 다 일컬는다고 했는데 뭐 육체적인 현상들은 어떤 게 있는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일반적으로 육체적인 증상은 일을 많이 해서 어머님들이 요통이나 손목 통증, 관절통 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요. 이 외에도 사실은 심리적인 증상이 더 자주 호소하게 됩니다. 명절 전에, 이제 명절을 앞두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으로 소화가 좀 잘 안 돼요. 가슴이 답답해요. 뭐 두통이나 여러 가지 몸의 통증, 잠을 잘 못 자겠어요.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이후에도 명절 연휴 동안에 이제 불규칙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체 리듬이 깨져서 오늘처럼 출근했는데 업무에 이제 집중이 잘 안 된다든지 피곤하다든지 나른하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모두 일컫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좀 소화불량 같은 느낌이 있어요. 워낙 그 명절에 원래 먹던 그런 스타일과 다른 음식들을 먹고 막 이랬더니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주로 뭐 제 나이 또래, 그러니까 중년 이상들이 많이 이렇게 겪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명절 증후군에 대한 설문 조사들을 보면 연구 대상이나 방법이 너무 다 제각각이라서 명확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명절 전에 관절 전문 병원을 찾은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모바일 커머스를 주로 이용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조사 결과를 같이 놓고 당연히 비교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죠. 다만 이제 요새 기존 명절의 이런 분위기를 개선하려고 하는 30, 40대 이제 여성들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30, 40대도 증가하고 그렇죠. 있다. 상대적으로 끼인 세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5, 60대 중장년층에서 이런 명절 증후군이 더 두드러져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참 슬프네요. 어떻게 보면 30대, 40대들은 이제 명절 자체를 새롭게 바꿔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5, 60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위에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명절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더 이런 고통들을 많이 겪는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신체적인 증상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신체적인 증상이라고 해서 통증이 많을 때는 심할 때는 당연히 냉찜질이나 스트레칭 같은 기존의 요통이나 관절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명절 증후군에 나타나는 신체 증상이 사실은 심리적인 거에서 많이 기인하기 때문에 그 명절 증후군을 극복하는데 스트레스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스트레스는 S는 스마일. 웃으면 암 환자도 웃으면 암이 치료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리고 투게더 온 가족이 일을 하더라도 같이 여행을 가더라도 같이 요새 젊은 세대 중에서는 각각의 부모를 챙기기 위해서 따로 가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번 명절에는 뭐 시댁 이번 명절에 친정에 가더라도 같이 움직이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R은 리스펙트입니다. 배려하는 마음, 가족들을 내가 듣기 좋은 말은 다른 가족도 듣기 좋고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다른 가족도 듣기 싫기 때문에 그런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이는 이벤트입니다. 가족끼리 명절이 길잖아요. 그 안에 조그마한 이벤트라도 가족을 위해서 만든다면 그 명절이 같은 명절이 되지 않고 조그마한 다른 추억에 쌓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S 두 개는 스피크와 슬로울리입니다. 스피크는 고마움을 말을 하는 거고요. 슬로울리는 만약에 장거리 여행 운전을 하시면 천천히 운전하시는 거고 그게 아니면 조금
조금 느긋하게 여유 있는 마음으로 젊은 세대나 어르신들이나 조금 여유를 가지자는 이런 뜻입니다. 듣고 보니까 스트레스라고 하는 우리를 괴롭히는 네. 그 단어에 네. 해결책이 다 들어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좀 뭔가 좀 마음을 여유 있게 가지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배려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그러면 예. 뭔가 이혼율이 증가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소확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명절 후에 뭐 충동 구매를 좀 해본다든가 아니면 뭐 또 뭐 찜질방 같은 데를 들러가지고 좀 한 두세 시간이라도 그야말로 그냥 제한 없이 좀 쉰다든가 이렇게 하면 좀 풀린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도움이 됩니까? 맞습니다. 사람마다는 각자 본인의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예. 그런 방법들을 미리미리 찾아서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나중에 큰 화 닥칠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명절 증후군은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야. 그러니까 견디면 끝나. 그래서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미련하게 그냥 지나가기를 네. 그냥 기다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오히려 나중에 큰 병을 앓을 수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명절 증후군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예. 이렇게 일시적인 증상이 오래 가서 2주 이상이 넘어가면 만성 우울증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병은 초기에 잡는 것이 원칙이라 예. 2주가 넘어가면 진료나 상담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렇게 평소에 가족 간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명절 증후군이 심하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 평소에 가족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명절 때 드러나지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래서 명절 증후군을 해마다 번번이 심하게 겪으신다면 미리 가족 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이나 진료를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명절 증후군을 앓는 그런 사람들은 네. 이미 이 가족 안에 어떤 갈등들이 있는지를 돌이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큰 문제들을 갖다 미리 해결하는 데 도움이 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가정의학과 김정아 교수님과 명절 증후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